잠깐, 어젯밤, 어떻게 주무셨나요? 이 질문이 당신의 생명과 직결된다면, 전날 저녁까지 손주들과 웃으며 전화통화하던 74세 김영호 씨. 40년간 건강검진에서 단 한 번도 이상 소견 없이 또래보다 건강하시네요 라는 말만 들어왔던 그는 다음 날 아침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수면 중 심정지. 그저 편안히 잠든 채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건강해 보였던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가족들은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실은 이러한 조용한 죽음이 65세 이상 노인 사망 원인의 무려 40%를 차지한다는 통계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젯밤 잠자리는 어떠셨나요? 마지막 식사는 언제? 무엇을 드셨습니까? 침실 온도는 적절했나요? 어떤 자세로 주무셨습니까? 이 아주 평범해 보이는 질문들이 실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일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단 4가지 수면 습관만 바꾸셔도 여러분은 조용한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 병원의 연구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82%가 위험한 수면 습관들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은 그 습관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서 이 습관들을 개선한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무려 7년 이상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깨달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값비싼 대형 병원의 첨단 장비나 혁신적인 신약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조용히 위협하는 4가지 수면 습관과 그것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정보는 의학 교과서에도 실려 있지 않은 제가 평생 환자들을 돌보며 발견한 소중한 노하우입니다. 만약 오늘 밤 이 정보를 모른 채 잠자리에 드신다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40%의 위험 속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김영호 씨 역시 바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상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제 65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수면 습관 4가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20년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던 습관들이 이제는 당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를 넘어서면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밤을 새워도 다음 날 거뜬했던 몸이 이제는 단 몇 시간의 수면 부족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심장은 젊은 시절보다 약 30% 기능이 약해져 있고 혈관은 탄력을 잃어 파열 위험이 4배나 높아지며 호흡기는 23% 더 쉽게 막힐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저는 아직 건강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건강하십니다. 하지만 그 건강한 상태 이면에 잘못된 수면 습관은 우리 몸에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인 손상을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아주 천천히 새는 가스처럼 그 위험은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수면 중에는 이러한 모든 취약점이 극대화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심장 박동은 느려지고 혈압은 낮아지며 호흡은 얕아집니다. 이때 잘못된 수면 습관은 이러한 생리적 변화를 더욱 극단적으로 만들어 예기치 못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점은 이런 위험한 습관들이 대부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반복하는 아주 평범한 일상적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녁 늦게 식사하기, 잠들기 전 물 마시기, 따뜻한 방에서 자기, 특정 자세로 누워 자기. 이 지극히 평범한 행동들이 65세 이후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잠재적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돌보던 67세 박하선 할머니는 평소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가족들이 할머니를 깨우러 방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는 이미 싸늘하게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는 수면 중 심장마비. 그런데 사망 전날 밤,
할머니는 늦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바로 누우셨고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데워진 방에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습관이 결국 할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에 말씀드린 김영우 씨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변화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마치 물이 조금씩 끓어오르듯 진행됩니다. 위험 신호는 요란하게 울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올 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나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정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희망적인 소식은 이 모든 위험한 습관들을 바꾸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약물 치료나 힘든 병원 방문이 아닌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65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수면 습관을 하나씩 아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고 명쾌한 해결책까지 함께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치명적 습관, 늦은 밤에 무거운 식사. 저녁 늦게 먹으면 살찐다 정도로만 알고 계셨다면 훨씬 더 심각한 진실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수면 직전의 과식은 단순히 체중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정교한 생체 시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시계는 밤이 되면 소화 기능을 최소화하고 대신 신체 회복과 재생에 집중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수면 중 우리 몸은 회복 모드로 전환되어 심장 박동과 호흡이 느려지고 소화 활동 역시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에 기름지거나 소화가 어려운 무거운 음식을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쉬어야 할 시간에 위장은 밤새도록 힘겹게 소화 작업을 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은 이에 그대로 머물면서 계속해서 위산을 분비하게 만들고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바로 인접해 있는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식도와 심장은 해부학적으로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어 위산 역류는 심장 리듬의 교란을 일으켜 부정맥이나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워있는 자세에서는 중력의 영향으로 위산 역류가 더욱 쉽게 일어납니다. 미국 심장협회 AHA의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2시간 이내에 과식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야간 심장마비 위험이 무려 71%나 높았습니다. 일본 도쿄 대학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취침 전 3시간 이내에 저녁 식사를 하는 노인들의 뇌졸중 위험이 64%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치킨, 피자, 튀김, 볶음 요리 등 기름진 음식은 소화되는데 최대 5시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드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밤새 소화에 에너지를 쏟느라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심장은 불필요한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6세 김 할아버지는 40년간 습관적으로 잠들기 직전 야식을 즐겨 드셨습니다. 특히 밤 11시쯤 라면과 김치를 드시고 바로 주무시는 것이 오랜 습관이었죠. 그냥 습관이었어. 젊었을 때부터 늘 그래 왔는데 뭐, 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3번의 심장마비와 1번의 뇌졸중을 겪으신 후에야 이 습관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닫게 되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71세 박 할머니는 밤마다 가슴이 타는 듯한 극심한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위식도 역류 질환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다른 처방 대신 저녁 식사 시간을 3시간 앞당기도록 권유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2주 만에 밤중에 찾아오던 가슴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6개월 후 내시경 검사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잠들 무렵에는 이가 이미 대부분의 소화 작업을 끝낸 상태가 되어 편안하게 휴식 모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식사 시간을 오후 6시나 7시 정도로 앞당기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저녁 메뉴 선택도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탄산음료, 그리고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 커피, 녹차, 홍차,
초콜릿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단백질, 찐 닭가슴살, 생선, 두부 등 과섬유질, 채소 위주, 이 균형 잡힌 가벼운 식사를 선택하세요. 만약 밤에 정말 배고픔을 참기 어렵다면 무거운 야식 대신 바나나 반쪽이나 따뜻한 허브차 한 잔 같은 가벼운 간식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나나의 풍부한 마그네슘과 칼륨은 오히려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캐모마일차나 생강차 같은 허브차 역시 소화를 돕고 몸의 긴장을 풀어 숙면을 유도하는 좋은 선택입니다. 이 한 가지 습관, 즉 저녁 식사 시간과 메뉴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야간 심장마비 위험을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제 40년 유료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환자들의 건강 상태가 극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면 나머지 3가지 치명적인 습관과 그보다 더 중요한 해결책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정보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습관, 잠자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 밤에 화장실에 가느라 자주 깨시나요? 한밤중에 두세 번씩 일어나는 것을 그저 나이 탓으로 여기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신장 기능의 변화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신장의 혈액여과 능력은 젊었을 때보다 약 4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수분 조절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방광의 용량 자체도 줄어들고 저장 능력이 약해져서 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더 자주 소변을 보고 싶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취침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은 이미 약해진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수면 중 여러 번 깨어나 화장실에 가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밤중에 잠에서 깨어 갑자기 일어날 때마다 기립성 저혈압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란 누워있거나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핑 도는 듯한 어지럼증을 느끼는 현상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신체 조절 능력이 뛰어나 금방 회복되지만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자율신경계 반응이 느려진 노인의 경우 이 증상이 심하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넘어지거나 실신, 심한 경우 뇌 손상이나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야간에 이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야간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다가 넘어져 다치는 70세 이상 노인이 연간 3만 명이 넘으며 안타깝게도 그중 23%는 낙상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 고관절 골절,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릅니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률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 노인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 야간 낙상의 68%가 바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잦은 수면 중단은 심장 건강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정상적인 수면 중에는 심장 박동과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면서 심장이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밤중에 자주 깨어나면 그때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장 박동과 혈압이 급격히 올라갔다 내려가는 롤러코스터 같은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겪게 됩니다. 이러한 불규칙한 패턴은 심장 리듬의 이상을 일으켜 부정맥, 심방세동 등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밤에 3번 이상 잠에서 깨는 노인들의 부정맥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2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면 분절, 즉 수면이 자주 끊기는 현상은 깊은 잠, 서파수면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깊은 잠은 우리 몸이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회복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며 면역력을 강화하고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부족해지면 면역력 저하, 인지 기능 감소, 기억력, 집중력 저하, 그리고 당뇨병, 고혈압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8세 이정숙 할머니는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다 어두운 방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되는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결국 3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힘든 수술과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폐렴까지 겹쳐 생명이 위독한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건강을 위해 습관적으로 물 한 컵을 꼭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건강 습관이라고 믿었던 작은 행동이 할머니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비극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단 한 컵의 물이 3개월의 병원 생활과 1년 이상의 고통스러운 재활, 그리고 평생 안고 가야 할 고관절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또 다른 환자인 82세 박성철 할아버지는 밤에 서너 번씩 화장실에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결국 침대 옆에 소변기를 두고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변기를 사용하더라도 매번 잠에서 깨어나야 했고 수면의 질은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낮에는 항상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으며 짜증이 늘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감퇴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저녁 식사 이후에 수분 섭취를 엄격히 조절하도록 권유했습니다. 단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거나 아예 깨지 않고 아침까지 편안하게 주무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낮 시간 컨디션과 표정도 몰라보게 밝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잠자리에 들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물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기보다는 한 모금씩 천천히 입을 축이는 정도로 마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단순히 입안이 건조하게 느껴질 때는 물로 입을 헹구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오후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커피, 녹차, 홍차, 콜라 등을 마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숙면을 방해하는 각성 효과도 있습니다. 저녁 식사 메뉴를 선택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박, 참외, 오이와 같이 수분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이나 채소는 저녁 시간에는 섭취량을 조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러한 식품들은 건강에 매우 유익하지만 취침 전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 수분량을 늘려 야간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저녁 식사는 단백질과 적절한 양의 채소 위주로 가볍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방광을 비우고 잠자리에 드는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밤중에 소변 때문에 깨어날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밤중에 화장실에 가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조명은 반드시 밝게 켜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며 필요하다면 벽이나 손잡이를 잡거나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벌떡 일어나지 말고 잠시 침대에 걸터 앉아 어지럼증이 없는지 확인한 후 천천히 일어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용한 팁을 더 드리자면 침대 옆에 작은 손전등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밤중에 잠에서 깼을 때 방 전체에 밝은 조명을 켜는 것보다 작은 손전등을 사용하는 것이 눈에 자극이 적어 다시 잠들기가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습관, 즉 늦은 밤 무거운 식사 피하기와 잠자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 줄이기만 잘 실천하셔도 수면 중 갑작스러운 사망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치명적인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위험한 습관, 너무 따뜻한 방에서 자기. 많은 어르신들이 추위를 많이 타시기 때문에 잠자리를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는 것을 선호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깊은 잠에 들기 위해 자연적으로 체온을 약간 낮추는 생리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심부 체온 하강이라고 하는데 이는 숙면을 유도하고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한 우리 몸의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그런데 잠자는 방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이 자연스러운 체온 조절 과정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특히 실내 온도가 24도를 넘어가면 우리 몸, 특히 노인의 몸은 과도하게 땀을 흘려서라도 체온을 낮추려고 애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몸속의 수분이 과도하게 빠져나가면서 탈수 상태에 이르기 쉽습니다. 탈수는 혈액의 점도를 높여 혈액을 더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끈적해진 혈액은 혈관 속에서 쉽게 뭉쳐 혈전, 피떡,
형성할 위험을 높이며 이는 결국 수면 중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일본 도쿄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내 온도가 23도 이상인 방에서 자는 70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야간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3%더 높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뜻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치명적 습관. 등을 대고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 앙와이. 등을 대고 자는 자세, 즉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는 젊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70세 이상이 되면 상당히 위험한 수면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데 목과 목구멍, 인도, 주변의 근육도 예외는 아닙니다.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등을 대고 똑바로 누워 잘 때 중력의 영향으로 혀뿔이나 연골의 입천장 뒤쪽의 부드러운 부분, 가 뒤로 밀려 기도를 더 쉽게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 무호흡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자 악화 요인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잠을 자는 동안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거나 얕아지는 심각한 질환으로 우리 몸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 뇌 손상 위험을 높이고 심장에는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자는 동안 숨을 쉬기 위해 밤새도록 몸부림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중증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약 80%가 자신이 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평소 코골이가 매우 심하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며 아침에 두통이나 심한 피로감을 자주 느끼신다면 당신도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치명적인 위험들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침실 온도에 관해서는 수면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1도 사이입니다. 약간 서늘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이 온도 범위가 깊은 잠을 유도하고 심장과 뇌에 부담을 주지 않는 최적의 환경이라는 연구 결과가 다수 있습니다. 만약 추위를 많이 타신다면 방 온도를 무조건 높이기보다는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내의를 입거나 이불을 한 겹 더 덮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는 피부 표면의 체온은 유지하면서도 심부 체온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수면 자세에 관해서는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왼쪽으로 돌아 누워 자는 자세, 좌측이 가 70세 이상 노인에게 가장 권장되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하고 심장은 약간 왼쪽에 위치하므로 유산 역류를 줄여주며 중력에 의해 기도가 막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방지하여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것도 똑바로 자는 것보다는 낫지만 왼쪽으로 눕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많은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무릎 사이에 얇은 베개나 쿠션을 끼우고 허리와 목 부분에도 작은 베개를 살짝 받쳐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척추가 자연스러운 정렬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어 허리나 어깨의 통증을 줄여주고 수면의 질을 더욱 높여줄 수 있습니다. 만약 평소 코골이가 심하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수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양압기 치료 등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4가지 습관, 즉 늦은 밤 식사 피하기, 취침 전 수분 조절, 적정 수면 온도 유지, 왼쪽으로 누워 자기를 모두 개선한다면 수면 중 예기치 않은 사망 위험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정보 하나하나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거의 끝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치명적인 수면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늦은 밤에 무거운 식사하기. 둘째, 잠들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하기. 셋째, 너무 따뜻한 방에서 자기. 넷째, 등을 대고 똑바로 누워 자기. 이 4가지 습관은 모두 잠자는 동안 우리의 심장과 뇌에 불필요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어 예기치 못한 비극, 즉 조용한 죽음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요인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이 위험한 습관들을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의 40년 의사 생활 동안 저는 약물이나 수술이 아닌 단지 수면 습관 개선만으로도 건강이 극적으로 호전된 수많은 환자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73세 박신자 할머니는 이 4가지 습관을 모두 꾸준히 실천하신 후 수십 년간 달고 살았던 불면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매일 복용하던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82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다른 것은 그대로 두고 단지 수면 자세를 왼쪽으로 바꾸는 것만 실천했는데도 20년간 그를 괴롭혔던 지긋지긋한 코골이와 아침 두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바꾸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담감을 느끼지 마세요. 오늘 밤 단 한 가지만이라도 바꿔보겠다고 결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쉽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침실 온도를 평소보다 1, 2도만 낮추어 보거나 저녁 식사 시간을 딱 1시간만 앞당겨 보는 겁니다. 혹은 잠들기 전 물 한 컵 대신 반 컵만 마시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이처럼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변화 하나하나가 쌓여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습관 개선은 단순히 죽지 않기 위해 하는 소극적인 노력을 넘어섭니다. 수면의 질 자체가 향상되면서 낮 시간의 활력과 집중력, 그리고 삶의 만족도까지 되찾아주는 놀라운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한 환자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그냥 오래 살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눈 떴을 때 상쾌하다는 게 뭔지 알게 되었어요. 부디 이 영상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건강한 잠을 응원합니다.